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임대인 건물주께서 월 임대료가 한 1억씩 되는데도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비만 다만 얼마라도 관리비만 내고 있더라. 지금 여기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못해 하고 있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건물주께서도 당신 나가봐야 내가 또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임대료 안 받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임대인께서는 그래도 많이 협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게를 몇 개를 접고서 이제 지금 하나를 좀 건물주께서 많이 낮춰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를 여기서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외식업만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측을 못 해가지고 금방 끝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올 2년을 또 버티셔야 되는 게 어떡하세요? 아무래도 연말까지 집단 방역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뭐안 되는 거고 지금.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간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명동 상가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동에서 소상공인 관련 이 간담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명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상권의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빈 가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명동의 상인 여러분들과 이 타개책을 논의하고 또 많은 상인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발생한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코로나 사태를 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작년 1년을 훨씬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작년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갖다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사전에 강구를 해라. 이래서 제가 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정부가. 그러고서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찔끔찔끔 무슨 추경을 해가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살포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이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들의 그 생존과 생계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3차로 넘어가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정부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초창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뭐 대부분의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 겨우 어떻게 그냥 현재 유지를 해놓으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번져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뭐 제가 이게 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극복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이 자영업자들의 앞으로의 생존 기반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의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 발생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자연재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을 갖다가 정부가 항상 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질병 자체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인기 영합적으로다가 그냥 수시로다가 돈만 찔끔찔끔 살포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치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반을 제대로 확립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장이 뭐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더 안타까운 심정밖에 다른 느낌이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막 계기로 해서 좋은 기반을 닦고 내년에 저희가 막 재집권을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런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갖다 경주를 갖다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 극복하는데 인내와 좀 이를 가지시고서 대응을 해주시면은 뭐 금년지나 내년 봄쯤 될 것 같으면은 이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간다 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반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인 이런 명동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주 급격히 좀 침체에 빠진 이곳 현장에 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또 재확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아직 공실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그런 공실률을 보일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영업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참 버티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실은 추경 예산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등을 좀 잘 따져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실차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우리 당이 요구한 것보다는 한참 모자른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마저도 매우 어려워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형평성 있게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 문제도 우리 당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손실 보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긴급 자금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대폭 또 면제를 해드리고, 또 기왕에 대출 받으신 자금의 원리금 상환도 좀 여러분 형편이 펴질 때까지 좀 늘려드리는 것도 우리 실효성 있게 도와주는 방법 아닐까 생각돼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님, 또 나성실 회장님, 또 김창수 외식업협회 회장님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상인회 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오세훈 후보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직후에 찾았던 곳이 이번 명동인데, 그때 그 가슴 아팠던 모습을 오늘 다시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흘러서 다들 어려워지신 게 코로나 때문으로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 2년 반, 3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엉터리 경제정책 때문에 이미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은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그리고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소진되셔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서울시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담보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넘어서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무 대출 보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년 동안은 이자를 유예하고, 그리고 보증료도 전액 면제하고, 그리고 담보 없이, 그리고 서류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서 서류도 없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이자 없이 대출을 보증해 드리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제가 취임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앞서 두 분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정책이 우리 이종배 정책에서 말씀하셨지만 손실보상과 소급 적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대출, 그다음에 명동에 관련된 이 상권이 지금 많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이 명동에 관련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시면서 예술국장에 관련된 오래된 부분이지만 중요한 또 저희한테는 자산입니다.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관련돼서는 저희 당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협회 김영순 중구 회장님께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해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민의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으로 이끄는 데가 서울 중심에 관광특구라는 시청 가까운 부근에 우리 관광 외교를 담당한 지역이 명동입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명동인 자영업자들한테는 고루고루
나라에서 지원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자분들이나 다 돌아봤지만 누가 하나 자영업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중고 자체를 누가 하나 남대문이고 중고 자체를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혜택이 되게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나 일괄적으로 자영업이 혜택이 될 수 있게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도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구나, 지원금은 못 받더라도 그거 하나라도 좀 관심 갖고 차근차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백신하고 소급 적용이에요. 지금 여지껏 손해 본 거 조금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잘 좀 세워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도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오신 당 대표님하고 여러분들 또 최승재 국회의원님 일하신다고 국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진짜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진짜 왜소한 곳, 진짜 정부에서 닿지 않는 부분들 시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도 여기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아요. 어느 한 곳 관광특구라고 정해놨으면 관광특구답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무슨 특별법을 만들든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저는 명동에서 20년 조금 넘게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다 아시는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메르스, 사드, 주 52시간 이런 걸로 해서 인하여 저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행복한 저희 집을 팔았습니다. 저희 집을 팔고 담보 여력이 없어서 1금융권에서 그동안에 신용으로 대출받은 거 그것도 목까지 차오르고, 2금융권에서 16점 몇 %짜리를 지금 1금융에서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재난지원금 주고 정부에서 지금 주는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천만 원, 4억 그 정도 되는 이하의 업소에만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16점 몇 %짜리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 직원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 그냥 무상으로 달라는 거 저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신용으로 좀 대출을 좀 더 받게 해주셔가지고 한 2억이고 3억이고 명동에 장사하는 식당을 하든가 명동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2억 3억을 가지고 변제 안 하겠다. 나 그걸로 인해서 배짱 부리고 도망을 간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좀 더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2금융권 이용도 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해서 사채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금융으로 갈아타기만이라도 해주시면 금리가 전에는 제가 4%대에 쓰다가 16%, 17% 이런 걸 쓰고 있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고 있는데, 제 아는 분들은 이제 이자를 안 받겠다 하시면서 다행히 주셨지만, 또 도리상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대출 받은 거를 1금융으로만이라도 갈아탔으면 소원입니다. 그렇게라도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호하고 있는 저희 명동에 이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그 김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객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 관광특구 사무국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저희 그 특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지는 약 9,700평, 건축물 동수는 중소형 위주 약 800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3,000여 개의 다양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그동안 쭉 들어오시면서 보신 그 우리은행부터 명동역간 중앙로에 있는 약 100여 개의 건물이 대부분 2층에서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그 5층 미만 건축물들은 거의가 다 그 통째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06년 지구단위 결정 이후 약 15년이 흘렀지만은 아직까지 상권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그 대지 지가 대비 상가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20m의 그 고도 제한을 약 10m만 상향해서 그 30m로 조정된다면 약 3개층 정도의 그 리모델링 그 증축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에 그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유동 인구도 좀 확산이 되고 좀 활성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향후에 그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은 이 사항을 쭉 관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명동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명동 관광특구협의회 상임 고문 나성실입니다. 저희 명동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낸 결과에 의하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약 7, 80%가 명동을 찾는 데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그 타격을 받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전부 명동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명동의 그 희망이나 발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명동관광특구협의회 회장을 할 당시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명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명동의 관광 그 안내소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명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 명동이 그동안에 그 IMF, 메르스 사태, 사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그 큰 그 어려움은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도 물론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 내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동 예술극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명동 국립예술극장은 5, 60년대에 정통 연극을 위주로 했던 극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랜 그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명동을 찾는 분들이 외국 관광객이나 또 여러 그 계층의 한국 그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정통 연극만 공연해 가지고서는 명동 오고 컨셉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예술극장이.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예술도 명동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근래 그 코로나가 백신을 맞은 뒤로는 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명동을 찾는 고객분들도 조금 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희망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은 또 각 기관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저희 명동 또 특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국수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 저희 집이 4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코로나로 힘든 거는 알겠지만 우리가 명동을 다시 르네상스를 하려면 저희 상인회나 뭐 관광특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하면 나나 해주셔서 말씀하세요, 편하게. 예. 저희 명동을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동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네, 우리 오세훈 후보님 귀에 쏙쏙 같은 귀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면서 사실 가슴이 좀 먹먹하고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상당히 좀 활성화가 돼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곳인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콘텐츠도 좀 한 곳으로 쏠리고 그랬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건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7일 날 저희가 명동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또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는 또 계기로 삼고 서울이 탈바꿈 다시 과거의 르네상스로 돌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다듬고 또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하나의 뜻을 담아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명동 와보시니까 어떤 오늘 행사?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 같아요. 너무나 빈집이 많고 이 코로나 영향이 이 명동 상가에 아주 엄청난 소위 손실을 갖다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세요?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저희 당이 후보를 빨리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우리가 지난 4일날 후보를 확정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적으로 이 거대 정당의 바탕을 둔 후보의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당 시스템에서 거의 그 양당 제도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상은 야당에는 소위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봐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소위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10년 가까이 9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서울시를 장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지금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이 한 9년쯤 했는데 9년의 업적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과연 어느 정당이 서울시를 잘 운영했다고 하는 것을 서울 시민들이 저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후보가 과거에 시장을 역임을 했던 오세훈 후보로 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지 빨리 서울시를 안정을 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일반 시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과거에 서울시를 운영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된 거고 내가 보기에 이번에 우리 야당의 단일 후보도
오세훈 후보로 확정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제 민주당에서요. 오 후보에 대해서 10년 전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 그거는 그 선거 때 되면 그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인데 과연 그게 진실도 아닌 것을 갖다 펼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처를 강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제3지대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이런 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뭐가 낫다고 그건 생각하세요? 호사가들이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제3지대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오늘 명동 일대 좀 둘러보셨는데 다시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그리고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올 1년 동안 또 이곳 명동 상인들은 작년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OECD 선진국들 중에 코로나 백신 확보가 가장 늦은 우리 상황 때문에 이곳 상인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되면 사무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단체를 활용해서 1년 동안은 무이자로 그리고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드리고 최대 한도 1억까지 대출을 해드려서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또 사채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정말 긴급 수혈을 해드릴 수 있도록 취임 첫날부터 뛰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 어제 전날 밤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할 가능성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좀 그걸 한 발짝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양 후보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 횟수는 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토론 횟수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두 후보의 속마음과 정책, 원칙, 비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될 텐데 사실 시간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비전 발표회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토론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양 후보가 소상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그런 기회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회 형식은 아니고 발표회 형식으로?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의견에 접근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하신 건 아니고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과거에 서울시 공동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상을 밝히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도 아직 안 후보와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지난번 만남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현될지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제 제기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님이 이제 10년 전 이미 오보라고 반박을 한번 하셨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한때 경쟁자셨던 고민정 의원도 계속해서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저께 소상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될 바 없는 것을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이 곰탕 흑색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 안 후보가 그 일부 여성 의원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발언에 박 후보가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됐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대한민국 법률 용어 역사상 등장하지 않았던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정말 피해를 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